대한 강의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치료 사례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네, 30대 후반의 여성이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부위가 2년 전서부터 두드러기가 난다는 그러한 불편을 호소하면서 내원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더니 요즘에는 팔꿈치에도 두드러기가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생긴 모습이나 맥 나타난 증상을 볼 때 기허 습담으로 노폐물이 쌓인 것과 비위에서 순환이 잘 안 돼서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판단되어서 감이 육군자탕이라는 그런 약을 썼더니 요즘은 두드러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치료에 앞서서 생긴 모습을 통해 체질을 파악하셨을 텐데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박사님? 네, 감이육군자탕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허습담이라고 해서 좀 살집이 있는 덩치가 있고 살집이 있는 여성 들한테 잘 맞는 그런 약입니다. 사실은 남성들한테도 쓰기도 합니다만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관골에 기미가 끼었고 수장에 손바닥에 열이 있으면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었고 이 관골에 기미가 끼었다는 것은 자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면 위장과 연관된다는 이러한 이론이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위장과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네, 관골에 기미가 있는 것과 두드러기,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관골에 기미가 낀 경우에는 출산 유산과 연관돼서 산후에 몸조리가 잘 안 됐을 때 광대뼈 부위에 기미가 끼기도 하고 또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때 관골에 기미가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의 경우에는 위장과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장, 손바닥에 열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손바닥에 열이 있는 것은 내상과 연관되고 수장에 열이 있는 것은 외감과 연관됩니다. 내상이라는 것은 대개 위장병, 소화장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외감이라는 것은 바로 감기 이런 증상들 얘기하죠. 더군다나 맥이 76, 78로 비위에 떨어졌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뚜렷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뚜렷했다는 것은 바로 눈 요 주변도 비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습담이 비위에 쌓여서 노폐물이 쌓이니까 두드러기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이육군자탕이라는 약을 써서 치료를 해줬던 것입니다. 네,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 대표적인 감정 노동자로 꼽히는데요. 운동량이 적은 것도 문제긴 하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이분이 호소하는 증상들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2년 전서부터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즉 의자에 닿는 부위가 두드러기가 났고 요즘은 팔까지도 났다고 했습니다. 생리 주기에 따라서 가슴에 한두 개, 또 소화가 안 되면 배 쪽에 두드러기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먹으면 졸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데 꺼지면 또 너무나 배가 쉽게 고파서 고민이고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자는 습관도 있어서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성은 배고프면 참지를 못하고 배고프면 기력이 뚝 떨어지는 이러한 특징도 있었습니다. 아침 안 먹고 움직이다가 쓰러진 적도 한 번 있다고 했습니다. 이 쓰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러지는 거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여성은 내상과 연관되는 쓰러짐이었는데요. 3, 4년 전부터는
생리 전 증후군이 심했고 생리 중에 하루 정도는 밑이 빠져나갈 것 같은 이러한 불편을 느끼고 작은 근종과 유방 선종도 있었습니다. 생리를 4일 검게 흔적만 있고 생리통도 심하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증상과 미식미식하고 목에 가래끼는 이러한 증상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증상이 일을 하면서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생김새와 증상을 종합해서 어떻게 진맥을 해주셨을까요? 네, 관골에 기미가 끼었고 손바닥에 열이 있었으며 이런 모든 증상들은 바로 위장과 연관돼서 두드러기가 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허벅지 뒤라든지 팔에 두드러기가 나는 것은 바로 비위와 연관되고 맥도 비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소화장애와 연관되는 두드러기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배고프면 견디기 힘들고 배고프면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고민이고 또 어떤 날은 쓰러진 적도 있고 먹으면 졸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데 꺼지면 갑자기 배가 고파지고 소화 안 된 상태에서 자고 하는 이러한 나쁜 습관들이 두드러기 발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상의 식골증에 의한 두드러기로 판단하고 감히 육군자탕이라는 약을 투여했던 것입니다. 네, 내상의 식골증 말이 좀 어려운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식골증이라는 것은 먹는 것과 연관돼서 쓰러질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쓰러지는 원인이 갑자기 이유 없이 쓰러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먹는 내상에 의해서 쓰러질 수 있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성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허겁지겁 먹으면서 이유 없이 과식 후에 쓰러지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러지면 우리가 뇌와 연관돼서 생각하지 비위의 이상에 의해서 쓰러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로 쓰러지는 증상만 없애주는 이러한 치료를 하고 평생 약을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여성도 배고프면 견디기 힘들고 배고프면 기력이 뚝 떨어지고 아침 안 먹고 움직이다가 쓰러진 적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증상을 보고 식골증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흔히 당이 떨어진다라는 표현도 식골증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두드러기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박사님. 네, 맞습니다. 이렇게 비위는 기욱을 주관하죠. 그래서 비위는 또 사지를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상의 식골증을 치료하면 두드러기가 치료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감히 육군자탕을 투여한 것인데 이 약을 복용하고 두드러기가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당이 떨어진다, 배고프면 못 참는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이런 사람들 중에서 배꼬래가 크고 가슴이 크고 입술이 두툼하고 얼굴이 둥글적한 사람들은 식골증이라고 그래서 특수한 병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성은 맥도 72, 62로 좋아졌고 엉덩이, 이 약을 쓰고 나서 엉덩이로 두드러기가 나는 것이 좋아졌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얼굴이 환해져서 인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런 현상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효과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처방을 투여하면서 소화도 잘 되고 쓰러지는 현상도 없어졌고 두드러기도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자 자신이 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섭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해야 되고 식후에는 천천히 팔을 흔들면서 산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식사는 천천히 오래 씹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급하게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두드러기는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드러기는 사실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오래될수록 더욱 어렵습니다. 임시로 증상을 가라앉히는 그러한 치료를 하면 더욱 어려워집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